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연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법원은 두 사람이 다이빙한 이 씨 남편 윤 씨를 방치해 간접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서 남편에게 보거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려고 한 데 대해서도 살인 미수로 봤습니다. 다만 윤 씨를 가스라이팅해 직접 살해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졌습니다. 당시 현지에선 단순 사고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A씨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고 외상이 없고 익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몸에서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나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소량의 성분으로 술인지 혹은 다른 물질인지 정확한 분석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주변 사람들은 사고 뒤 이 씨가 보인 행동도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합니다. 들어온 날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했어요. 그날 해외에 들어와서. 당시 사람들이 남자친구의 행방을 묻자 태연하게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씨 남자친구의 시신은 부검 등을 이유로 태국 현지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시체를 그냥 주고 오는 사람 어딨냐고.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은혜의 남편인 고 윤상엽 씨는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가평경찰서는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없는 단순 익사로 본 겁니다. 한 달 뒤인 2019년 11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이번엔 일산 서부경찰서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살인과 보험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청구하지 않아 결국 둘은 불구속 상태로 2020년 1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됐고 일주일 뒤엔 이 둘의 주거지인 인천지검으로 다시 넘겨집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에 모두 응했고 주거지도 일정한 데다 변호사를 선임해 범행을 다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2달이 지나서야 재수사에 들어갔고 여기서 다시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둘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입니다. 그 다음 날 이 둘은 두 번째 출석에 나오지 않고 결국 도망쳤고 수사당국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을 2번 발부받아 이들을 쫓아온 검찰은 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3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7월 초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를 둘러싼 새로운 행적이 나왔습니다. 숨진 남편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사실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이 돈도 이은혜가 따로 챙겨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고 윤상엽 씨가 회사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으며 버티면 된다며 3,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틀 뒤 윤 씨는 부인 이은혜 등과 놀러간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장례식에 온 회사 직원에게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중간 정산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지는 않았고 사내 대출이 5천만 원이 있어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회사에서 모두 합해 1억 원을 받아간 윤 씨가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월세를 살고 끼니 걱정까지 했던 겁니다. 이 씨에게 돈의 행방을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써서 그렇다고만 하고 많이 어디다 썼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유족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 씨가 이 돈도 따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도 윤 씨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빌린 돈이었습니다. 저한테 돈이 갑자기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빌려주고 그냥 잊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이유로 또 돈을 빌렸고. 6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대기업에 다니던 윤 씨는 2016년에 결혼을 한 뒤부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하고 그 이후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걱정돼서 야 괜찮아? 행복해? 그래 물어봤던 거 같아요. 지난 2019년 5월 이은혜의 남편 윤상엽 씨의 경기도 수원 반지하 새방으로
한 통의 소장이 날아옵니다. 이은혜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한 대부업체가 소송을 건 겁니다. 2016년 윤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이었습니다. 이은혜는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쯤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277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은혜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윤상엽 씨의 생명보험료는 냈습니다. 윤 씨 사망 시 최대 8억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은혜는 자신과 결혼한 뒤 윤 씨에게 생긴 빚도 물려받았습니다. 대부업체 빚 2,690여만 원과 카드빚 900여만 원 등입니다. 하지만 2020년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은혜는 일부 빚을 갚지 않게 됐습니다. 이은혜 쪽은 오빠랑 같이 살면서 발생한 그 빚들은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소액으로 빌렸던 금액들 자기가 보험금을 받으면은 정산하겠다. 검찰은 이은혜가 매달 5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온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은혜의 옛 남자친구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가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동승자인 이은혜가 혼자 살아서 보험금을 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사고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4년 또 다른 전 남자친구가 이은혜와 함께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졌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현수와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것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검찰은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가 윤상엽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해 시도 전에 윤 씨에 대한 생명보험을 다시 살린 점에 주목한 겁니다. 이 씨가 이미 효력이 없는 생명보험을 되살린 건 2019년에만 2차례인데 그때마다 살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2019년 2월 17일 보거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 8일 전 밀렸던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해 4월 30일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료를 다시 내고 보험을 살렸습니다. 검찰은 열흘 뒤 이 씨가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두 번째 살해 시도를 통해 윤 씨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체포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